병리학 마스터 병마조.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6장 감염질환 파트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병마조입니다. 병마조에는 원민영 학생, 홍성철 학생, 이상현 학생, 안정석 학생이 있습니다. 감염질환에 대해 발표하게 된 목록에는 첫 번째로 감염질환의 정의, 두 번째로 병원미생물 분류, 세 번째 감염 경로, 네 번째 병원미생물 감염질환, 다섯 번째 항생제 작용 이전, 여섯 번째 감염의 방어 기능과 예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질환이란 병원미생물이 인체에 침입하여 일으키는 질병을 감염질환이라고 합니다. 감염질환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루이 파스테르와 로버트 코흐에 의해 미생물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중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병원미생물이라고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감염질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찌찌가무지병, 아토병, 렙도스피라증 등이 국내에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는 말라리아, 황열, 패스트, 댕기열, 메르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해외로 넘나드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질환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시로 메르스 같은 감염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병원미생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희승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곰세리박이가 이번 6장 감염질환에서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곰세리박이는 각각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 리케치아, 기생충 등을 말하는데, 리케치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케치아는 세균의 하나로 자연에서 이, 진드기, 벼룩 등의 흡혈성 절지동물에 기생하며 이들을 매개로 하여 감염됩니다. 기생한다고 하여 기생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리케치아는 세균의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후에 설명드릴 세균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산의 이변이 생기면 바이러스는 생물로서의 이변을 일으킴으로써 세포 핵산의 일부가 되어 숙주세포의 변이를 일으키거나 세포 핵산의 일부를 다른 세포로 옮기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이시키기도 합니다. 증식할 수 있는 20나노미터부터 300나노미터 정도의 감염성 입자로 중심에 핵산을 가지고 있고, 이 핵산을 싸고 있는 막 형태의 단백질 피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각을 싸고 있는 외피가 있습니다. 핵산의 종류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숙주에 따라 동물 바이러스와 식물 바이러스 및 박테리오파지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세균은 핵막이 없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원핵세포로 세포질, 세포막,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피막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진핵세포에서 관찰되는 사립체, 내형질 세망, 골지장치 등의 세포 소기관이 없지만 리보솜과 영양물질이 저장된 과립이 있고 편모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균은 모양, 산소 요구도 세포벽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체 감염 시 대부분의 세균은 숙주세포 바깥에서 증식하지만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과 리케치아 같은 일부 세균은 숙주세포 내에 증식하여 막을 가진 공포를 형성하고 에너지원을 숙주세포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여기서 공포란 세포질 내에 혹은 핵 안에 원형으로 빠져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케치아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출혈성 혈관염을 유발하며 피부 발진, 폐렴, 간염, 중추신경계의 손상 등을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곰팡이 진균은 효모와 버섯을 포함한 7만 년 종 이상의 균종으로 키틴과 글루칸을 함유한 세표법과 레로보스테롤을 함유한 세포막에 싸진 진핵세포이고, 사리체, 내형질 세망, 골지장치 등의 세포소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진균은 부패균으로 자연계의 유기물을 분해하지만 일부는 인체에 감염되어 병원성을 유발하는 진균도 있습니다. 인체에 정상적으로 상주하다가 후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처럼 면역이 결핍된 환자에게 기해 감염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기해 감염이란 2차 감염이라고도 하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 기능이 감소된 사람에게는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생충은 크게 원충과 연충으로 나뉩니다. 원충이란 운동성을 가진 가장 원시적인 단세포 동물로 대부분 독립생활을 하지만 일부 원충은 동물의 체내에 기생하면서 무증상부터 치명적인 증상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인체에 감염되는 원충은 개발도상국에서 질병과 죽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원충을 전파시키는 4개 동물은 모기, 흡혈파리, 빈대, 진드기, 거머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충이란 고도로 분화된 다세포 생물의 무척추 동물을 이르는 말로 현형동물, 선형동물, 환형동물 등에 속하는 동물군을 말하며
기생생활을 하는 연충 외에 자유생활을 하는 연충도 포함합니다. 병원미생물의 감염 경로는 병원미생물이 인체에 침입하기까지의 과정으로 피부 감염, 소화기 감염, 호흡기 감염, 비뇨 생식기 감염 등으로 다양합니다. 또 직접 감염과 간접 감염으로 나뉘는데 직접 감염에는 접촉 감염과 비밀 감염이 있고 간접 감염에는 전파물에 의한 감염과 전파 동물에 의한 감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감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외부 감염에 대한 1차적인 방어 기전으로 피부 표면의 지방산과 정상 상대기능 황색 포도구균이나 칸디다 알비칸스가 있어서 다른 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고온더습해지면 정상 상대균과 다른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지고 피부의 상처를 통해 쉽게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감염은 호흡기 점막의 정액과 선몽운동이 병원 미생물의 침입을 1차적으로 방어하고 폐포에 도달한 병원 미생물은 대식세포의 포식작용에 의해 제거되지만 흡연에 의해 선몽운동이 정지되거나 기관 내 섭관으로 점막이 파괴되면 오염된 공기를 통해 들어온 병원 미생물에 의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기 감염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위장관의 분비 기능이 떨어져 1차적인 방어 기전이 작동하지 않거나 항생제의 과다 사용으로 정상 장내 세균이 감소되면 오염된 음료와 음식물을 통해 들어온 병원 미생물에 의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비뇨 생식기 감염은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비뇨와 생식의 공통 통로가 요도이므로 소변의 배출로 비뇨 생식기로 침입하는 병원 미생물을 세척할 수 있고 여성의 요도보다 길이가 길어 감염이 적게 일어납니다. 여성은 비뇨와 생식의 통로가 구분되어 있고 요도가 짧기 때문에 소변의 배출로 세척을 하더라도 비뇨기 감염이 남성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또 여성의 생식기인 질에는 정상 상대균인 질감 유산균이 존재합니다. 병원 미생물 감염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미생물 감염 질환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과 같은 병원 미생물의 감염이 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도 여러 가지 감염 부위가 있는데 먼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리노바이러스가 있는데 리노바이러스란 감기로 통칭되는 50% 이상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피코로바이러스 속에 포함되고 생활환경은 33도에서 35도가 가장 적합하여 인간과 영장류의 상기도에 국한되어 감염을 일으킵니다. 소화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볼거리 바이러스가 있는데 주로 이하선, 귀밑선에 감염되지만 드물게 다른 타액선에도 감염되어 염증과 부종을 유발하는 급성 접촉성 소화 질환을 일으킵니다. 타액선 외에도 고환, 난소, 췌장 등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표피, 상피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는 홍역 바이러스가 있는데 수세기 동안 홍역은 3세에서 7세의 소아에게 공통으로 감염되어 왔지만 백신의 개발과 예방접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감염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다음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는데 수두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소아에게 발생합니다. 잠복기간은 2에서 3주이고 임상적으로 급성 미열로 시작되어 전신이 가렵고 발진성 수포가 생기며 이후 가피가 생기면서 치유가 됩니다. 젊은 성인에게서 드물게 발생하고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면역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나 사람에게서는 흔히 발생하며 전신으로 퍼져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형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이고 현재까지 밝혀진 100여 종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40여 종이 여성 생식기에서 발견됩니다. 아보바이러스 감염 질환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댕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플라비바이러스 속에 포함되고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세균 감염 질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균 감염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호흡기 세균 감염 질환이 있습니다. 호흡기 세균 감염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이 있는데 폐렴이나 세균 심내감염과 같은 환원 감염을 일으키지만 항생제에 잘 반응합니다. 소화기 세균 감염 질환에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대장균의 대부분은 비병원성이지만 대장을 제외한 다른 부위에 들어가면 대장균 방광염, 대장균 방광신우염, 복막염, 폐혈증 등을 일으킵니다. 화농세균 감염 질환에는 포도구균이 있는데 포도구균은 피부, 폐, 뼈, 심장 판막 등에 침범하여 화농염증을 유발하는데 포도구균은 독소적인 조직개사가 특징이고 특히 화장이나 수술 부위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감염의 원인 중 대장균 다음으로 많습니다. 또한 황색 포도구균에서 생성된 독소에 의해 흔히 발생하진 않지만
심각한 임상 증상인 독성 쇼크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코박테리아 감염 질환에는 결핵균이 있습니다. 결핵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이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 미생물입니다. 현재 새로운 치료법과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과거에 비해 발병률이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어 있으며 매년 약 30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스피토에타 감염 질환에는 트레포네마 팔리듐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성병인 매독을 유발하므로 매독균이라고도 하며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지만 모체에서 태아에게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공통 세균 감염 질환에는 탄저균이 있습니다.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은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에서 발병하는 질병이지만 탄저균에 오염된 토양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초식동물을 섭취하면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으며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입니다. 기회감염에 의한 세균 감염 질환에는 레지오넬라균이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레지오넬라병을 유발하며 레지오넬라병은 크게 레지오넬라 폐렴과 폰티약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다음으로 진균 감염 질환에는 표재성 진균 감염 질환과 심재성 진균 감염 질환이 있습니다. 표재성 진균 감염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피부 사상균이 있고 심재성 진균 감염 질환의 예로는 칸디다가 있습니다. 칸디다는 인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되어 칸디다증을 일으킵니다. 감염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흔히 구강점막과 질점막에 국한된 감염을 합니다. 기생충 감염 질환에는 원충 감염 질환과 연충 감염 질환이 있습니다. 원충은 단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기생충이며 기생 부위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원충 감염 질환의 예시로는 이질아메바가 있습니다. 연충은 인체 내에서 기생하는 기생충 중에서 가장 크고 조직과 장기가 진화된 다세포 동물입니다. 병리학적으로 연충류에는 선충류, 조충류, 흡충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종합부충제가 개발되어 거의 박멸되는 수준입니다. 병원성 세균이 인체 내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려면 세균도 유전 정보에 의해 핵산과 단백질을 합성하여야 하는데 항생제는 이런 것들을 억제하여 세균의 증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항생제 작용기 전에는 PPT와 같이 세포벽 합성 억제, 세포막 기능 억제, 단백질 합성 억제, 핵산 합성 억제, 엽산 합성 억제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병원 미생물의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여러 종류의 방어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1차적인 방어를 피부하는 피부와 장기의 내강을 덮고 있는 점막 상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입한 병원 미생물을 포식하여 살균하는 호중구와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직접 살균작용에 관여하여 세포 면역을 보조하는 보조 T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항체를 생산하여 체액 면역을 하는 B세포와 형질세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체의 역할을 보호자 하는 보초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발생하면 병원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어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감염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 예방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우선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인체에서 손이 다른 물건들과 가장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균들을 많이 묻히고 다닙니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세균들을 씻어내고 본인의 몸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예방입니다. 집안 청소도 꾸준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감기 같은 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하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팔꿈치 안쪽으로 입을 가리고 해야 합니다. 본인의 몸은 남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질환에 대한 예방은 꼭 하시고 남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위한 예방도 꼭 해주세요.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6장 감염 질환 발표를 맡은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